주역은 동양 철학 중에서도 깊이가 아주 깊은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양 철학 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주역이다. 그러나 주역도 양자역학으로 풀게 되면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주역은 설명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방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역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몇 가지 개념만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전형적인 미신으로 취급되는 한 문구를 중심으로 풀어보자. 이 문구는 바로 태극은 무극이다라는 문구이다. 이 문구를 풀 때는 보통 태극 무극이라는 전제로 푼다. 즉 태극은 무극과 같다는 뜻이다. 이는 당연히 잘못된 전제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주역이 에너지의 근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즉 주역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에너지의 정체가 뭔지를 묻는 학문 분야이다. 이때 인간은 그냥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이고 인간도 에너지로 다스려지는 존재라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이는 자동으로 그러면 에너지란 뭐야라는 주제로 가게 된다. 이때 에너지의 근본을 파고드는 주역이 나타나게 된다. 즉 주역은 에너지 그 자체가 뭔지 묻는 분야이다. 그래서 에너지의 근본을 묻는 주역을 공부할 때는 자동으로 에너지의 근본을 묻는 양자역학이 필수가 된다. 아니면 주역은 자동으로 미신이 되고 만다. 주역은 사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신이다. 여기서 신은 에너지를 말한다. 즉 에너지의 근본을 묻는 양자역학을 모르고 에너지의 근본을 묻는 주역을 보게 되면 주역은 자동으로 미신에서 미신으로 변하고 만다는 뜻이다. 주역 문제도 때가 되면 영상을 따로 제작할 것이다. 물론 이때 영상은 아주 많은 분량이 될 것이다. 주역에서 해석자를 미치게 만드는 태극은 무극이다라는 문구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태극이라는 이 자체의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주역에서는 태극 하나만 해석할 줄 알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역의 해석은 끝이다. 주역에서 태극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라고 설명된다. 이를 양자역학으로 풀면 우주 만물은 모두 에너지 그 자체이므로 태극은 그냥 에너지 그 자체를 말한다. 즉 태극은 만물을 가지고 노는 성장인자이면서 파괴인자인 자유전자라는 뜻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전 영상들을 참고하면 된다. 이런 전후 관계를 제대로 모르게 되면 태극은 무극이다라는 대목에서 주역의 해석자는 미치고 환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주역의 해석자는 주역의 해석을 포기하면서 자동으로 주역은 미신이라는 말로 자기의 무지를 덮으면서 주역의 해석을 포기하게 된다. 아니면 지기를 싫어하는 오기를 이용해서 주역의 해석을 아예 자기 멋대로 상상해서 소설로 만들고 만다. 이런 주역의 해석은 자동으로 주역을 미신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만다. 여기서 극이란 양극과 음극을 말한다. 그리고 양극은 에너지를 가진 극을 말하고 음극은 에너지를 가지지 않은 극을 말한다. 이때 서양 과학을 도입해서 이를 거꾸로 해석해도 된다. 어차피 이는 극이라는 팩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므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리고 태극은 에너지 그 자체이므로 태극을 보유하게 되면 양극이 되고 태극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음극이 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태극이라는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면 양이 되고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음이 된다. 그래서 태극은 또한 음양의 결정인자도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동양 철학적인 해석이다. 서양 과학에서는 자유전자를 음극으로 보고 양성자를 양극으로 본다. 이는 결국에 에너지로 풀어야만 이해가 가게 된다. 여기서 자유전자가 에너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즉 태극은 음극과 양극을 결정하는 결정인자가 된다. 그래서 태극은 자동으로 음극도 아니고 양극도 아닌 무극이 된다. 즉 태극은 무극이다. 그래서 태극은 무극이라는 문장은 양자역학을 알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문구가 주역의 설명에서 나온다. 즉 태극은 양이라는 것이다. 즉 태극은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태극은 음극과 양극 양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극은 음극과 양극을 결정하는 결정인자가 된다. 즉 태극은 무극이 된다. 이것으로 주역은 끝이다. 이 문제는
아주 간략하게나마 본 연구소가 발행한 음양오행이라는 책에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주역도 역시 음양오행이 핵심이 된다. 태극으로 대표되는 자유전자가 음양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즉, 태극과 자유전자가 음양을 구분 짓는다는 뜻이다. 이때 태극과 자유전자는 에너지로 연결된다. 즉, 태극도 에너지이고 자유전자도 에너지이다. 그리고 음양은 에너지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전 영상들을 참고하면 된다. 아니면 본 연구소가 발행한 음양오행 책이나 전자생리학 책을 참고해도 된다. 이 시점에서 태극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극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와 인간의 근본 원리를 상징하는 개념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원형의 태극 문양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힘, 즉 음과 양을 나타냅니다. 음은 수동적이고 어두운 성질, 양은 능동적이고 밝은 성질을 상징하는데 이 둘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태극의 철학은 단순히 물리적인 원리가 아니라 자연, 인간,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 남과 북 혹은 삶과 죽음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도 사용되어 대한민국의 철학과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메시지를 담은 깊은 상징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역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 철학의 근간 중 하나인 주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은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훈서로 변화하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며 지혜를 전달합니다. 주역은 총 64개의 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궤는 3개의 음과 양, 즉 선으로 이루어진 6효로 표현됩니다. 이 궤는 우주의 움직임과 일상의 변화를 상징하며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주역은 단순히 점술이 아니라 사유와 도덕적 성찰을 위한 근본적인 지침서로 여겨지며 과거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학문적, 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주역을 통해 그 깊은 통찰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만 정확히 알게 되면 동양 철학 전반을 하나의 논리로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동양 철학은 황제내경으로 대표되는 동양의학, 동의수세보원으로 대표되는 사상의학, 관상, 사주명리, 풍수지리, 주역, 대종교의 천부경, 불교의 반야 심경 등등을 총망라한다. 그러나 이를 모두 꿰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공을 요구한다. 이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책을 섭렵하기를 요구한다. 추가로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도 요구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 만물의 원리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양자역학의 꽃이다. 아니, 동양 철학은 그냥 양자역학 그 자체이다. 동양 철학의 개념도 AI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동양 철학은 인간의 삶, 자연, 우주를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철학 체계입니다. 크게 유교, 도교, 불교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도덕, 예의,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비롯되며 자연과 우주의 흐름에 순응하는 무의자연을 핵심으로 합니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해탈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기설이나 무와 같은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이 세 사상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과 자연,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동양 철학은 삶의 지혜와 실천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태극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된다. 과연 태극의 근원은 어디일까? 이는 다시 한번 최첨단 과학을 요구한다. 주역의 해설에서 보면 태극은 무국에서 나온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구는 주역 해석자를 더욱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든다. 태극은 무국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태극은 무국에서 나온다라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주역의 해석자는 짜증이 있는 대로 올라오면서 주역의 해석을 완벽하게 포기하게 된다. 이제 주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미신이 되고 만다. 여기서 무극은 말 그대로 극성이 없다는 뜻이다. 즉, 무극은 자동으로 극성이 없는 중성을 말한다. 이는 자동으로 원자의 구성 요소로 간다. 원자는 보통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된다. 이 시점에서 원자의 구성 요소를 AI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원자핵 주위를 음의 전하를 가진 전자가 특정 궤도를 돌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 즉 원소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고 전자의 배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으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이렇게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물질의 근간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원자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중성자에서 태극이 나온다는 뜻이다. 즉, 태극은 중성자인 무극에서 나온다라는 것이다. 이를 현대 과학으로 풀게 되면 이는 베타 붕괴가 된다. 베타 붕괴의 개념을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타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타 붕괴는 방사능 붕괴의 한 종류로 원자핵 속에 있는 중성자나 양성자가 변환되면서 전자나 양전자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가 방출되는 경우를 베타 마이너스 붕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베타 플러스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원소가 생성되거나 동일한 원소의 동위체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타 붕괴는 자연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며 방사능을 연구하거나 원자핵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 의학이나 공학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핵반응과 에너지 생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베타 붕괴는 물질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즉, 베타 붕괴는 원자핵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베타 입자인 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핵 붕괴를 말한다. 그러면 결국에 태극은 무극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중성자에서 베타 붕괴를 통해서 전자인 태극이 나온다는 뜻이다. 즉, 전자인 태극은 중성자인 무극에서 나온다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개념들만 알고 있게 되면 주역의 해석은 아주 쉽게 된다. 아니면 거꾸로 주역의 해석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 서양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빅뱅 이론을 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빅뱅의 문제를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주의 빅뱅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하나의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은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시작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배경복사라 불리는 약한 마이크로파의 흔적은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입니다. 또 우주에서 관측되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는 빅뱅 이후의 팽창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관측과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주역으로 풀자면 태고의 상태를 말한다. 즉, 전자인 태극이 만들어지는 빅뱅의 상태를 태고라고 한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빅뱅 이론과 베타 붕괴의 문제를 AI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빅뱅 이론과 베타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시작됐다는 이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엔 고온과 고밀도의 상태였던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냉각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가 아는 별, 은하, 그리고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우주의 형성과 변화에서는 입자 물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베타 붕괴입니다. 베타 붕괴란 방사성 원소의 핵이 불안정할 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혹은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전자나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초기 구성 물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빅뱅 이후의 어떤 순간에도 기본 입자들과 핵반응의 물리학은 지금의 우주가 존재하게 된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제들이 현재 우주와 우리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결국에 주역은 지금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지고 노는 에너지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핵심이 자유전자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연구하는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을 가지고 노는 자유전자라는 에너지를 인간을 가지고 노는 신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주역의 핵심만 살펴보았다. 주역에 관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주역은 동양 철학 중에서도 복잡한 책이지만 양자역학으로 이해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특히 태극은 무극이다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태극은 음과 양, 즉 에너지의 결정자로서 양자역학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해석이 잘못되면 주역이 미신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태극은 음극과 양극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역의 핵심은 음양오행이라는 책에서 다뤄진다. 태극과 자유전자는 에너지로 연결돼 음양을 구분하는데 동양 철학을 이해하려면 많은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태극은 중성자에서 나와 전자와 연결되며 이는 현대 과학의 개념인 베타 붕괴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주역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이 에너지는 자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